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6주차 과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6주차 계산 문제가 좀 많은데 요거 한번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요거를 구하라. 그런데 부표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예, 표준 정규분포표 교재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0부터 여기 이제 Z라고 하는 것까지의 면적을 나타낸다. 이 표가 그런 얘기예요. 네. 이게 사라졌네요. 다시요. 다시 보면 네, 이거. 그래서 0부터 Z까지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Z값이 예를 들어서 Z값이 0.1이다 그러면 여기에 Z가 0.1이 있잖아요. 그죠? 0.1 그다음에 여기 이 칼럼에서는 뭘 찾냐면 소수 둘째 자리를 찾는 거예요. 0.10 Z가 0.10일 때 확률이 0.0398 요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가 32.5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네, 여러분들 이러면 표준화라는 거 아시죠? 예, 정규분포에서의 계산은 전부 다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평균이 30이고요.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럼 표준화가 뭐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그럼 여기는 x에서 30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요 5로 그거를 우리가 z라고 쓴 겁니다. 이 z가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x에서 30을 빼고 이거를 5로 나눈 거 예, 요거를 z라고 쓴 거예요. 왜요? 이렇게 표준화를 하고 나면 요 표준화된 변수 얘는 표준정규 확률 변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z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오른쪽도 똑같은 연산을 해줘야겠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게 0.5 이렇게 나옵니다.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근데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표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에는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0부터 그죠? 이게 삐뚤삐뚤한데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0이에요. 0. 0보다 크고 요 z보다 작을 확률 여기서 요 확률을 구해주고 있어요. 요 확률. 그렇죠? 이제 스몰 z에 대해서 이렇게 그 z 값이 주어지면 여기서 0.5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0.5. 그럼 여기가 0.5다. 그러면 z가 0.5보다 큰 확률은 이쪽이거든요. 근데 표에서 주어진 거는 0부터 0.5 사이의 확률 요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 반쪽은 얼마예요? 전체 이쪽 반쪽 전체는 2분의 1이죠. 즉 0.5예요. 0.5에서 요거보다 요만큼 0에서 0.5 사이 요걸 빼면 이쪽 오른쪽 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0.5에서 z가 0에서 0.5 사이를 확률을 빼면 0.5보다 클 확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표에서 찾아볼게요. 요거를 표에서 찾아보면 0.1915가 나오는데 왜 0.1915가 나오는지 그 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표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있어요. 자, Z가 0.5일 경우 여기서 0.5를 찾으세요. 0.5, 0.5 요거죠. 0.5, 0.5 소수 둘째 자리는 0이죠. 그러니까 0.50 이렇게 보는 거예요. Z가 0.501 때 요 면적 0에서부터 0.5까지 적분을 했을 때의 그 면적, 그쵸? 여기 얼마 나오느냐? 0.1915 이렇게 읽으면 돼요. 표를. Z가 0.50일 때 요 면적이 0.1915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0.1915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계산하면 0.308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까요?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자, 그러면 평균 빼고 30 빼고 표준편차로 나눴죠? 네, 이쪽도 x에서 30 빼고 표준편차 5로 나눈 거를 z라는 이름으로 쓴 겁니다. 표준정규 분포가 될 테니까. 자, 부동호 바뀌지 않아요. 그쵸? 안 바뀝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0에 대해서 대칭인데 0에 대해서 대칭인데 2가 있을 거예요.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래요. 예. 이쪽 확률은요. 이렇게 구하세요. 0보다 작을 확률 이쪽은 얼마예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반쪽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돼요. 0.5. 그리고 0에서 이 면적을 또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0.5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리고 z가 0에서 2 사이. z가 0에서 2 사이. 표 다시 보죠. 0에서 2 사이니까요. z가 2인 경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z가 2인 경우 찾으세요. 여기서 2.00이니까 요걸 읽으면 되겠죠. 0.4772 요걸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0.4772 그래서 0.5에서 0.4771 도해서 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해야죠. 표준화, 스탠더다이제이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럼 이쪽은 Z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표준 정규 확률 변수는 보통 Z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Z가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0.5는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0에서 1.5 사이 1.5 Z가 1.5일 때 표 다시 한번 볼게요. 1.5 찾으세요. Z가 1.5 1.50이죠. 소수 두째 자리는 0이니까 1.50일 때 0.4332 0.4332를 표에서 찾아서 계산하면 0.9332가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조금 빨리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35에서 40 사이다. 양쪽 표준화합니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이쪽도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요?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z라고 쓸 수 있겠죠. 양쪽 계산하니까 1과 2 사이래요. 자, 1과 2 사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서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1 여기 있겠고요. 2가 여기 있겠죠. 그쵸? 그러면 1과 2 사이다. 그러면 여기 요 사이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표에서 주어진 건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이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은 0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서 0부터 1까지의 면적을 요거를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빼기 0부터 1까지의 확률 이렇게 나옵니다. 0부터 2까지 확률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구했죠. 0.4772. 그렇죠? 구했어요.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건 안 해봤죠? 1. Z가 1일 경우 한번 볼까요? 표에서 Z 1인 경우 어디 있어요? 1.00 그때 확률은 0.34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빼주면 값이 이렇게 나온다. 네, 여기는 단순한 계산들이에요. 그쵸? 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이건 이제 Z로 바뀐 거죠.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는 0에 대해서 이게 Z가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것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5는 요쯤 있겠죠. 마이너스 1도 뭐 여기쯤 있겠죠. 마이너스 1. 요 확률을 구하래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 사이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대칭이니까 1에서 1.5 1에서 1.5 사이의 확률하고도 똑같죠.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요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1에서 1.5 사이일 확률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요. 자, 요거는 0에서 1.5 사이의 확률에서 0에서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 자, 1.5인 경우 아까 위에서 찾았었죠. 0.4332 1일 확률도 0.3413 빼주면 되겠다. 네, 어렵지 않네요. 표준정규 확률 분포가 0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25에서 32.5 사이일 확률 표준화 해주고요. 양쪽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과 0.5 사이래요.
자, 그림 한번 그리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이라고 보세요.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이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1과 0.5면 여기쯤 있겠죠. 0.5. 요 확률이에요. 0.5에서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표에 없거든요. 이쪽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대칭인 걸 생각하면 0에서 1 사이의 확률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은 0에서 0.5 확률 두 개 도와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요거를 마이너스 1과 0, 0과 0.5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1부터 0, 0부터 0.5.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은 0부터 1하고 똑같아요. 왜?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이나 0에서 1 사이 확률이랑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표에 주어진 거고요. 요쪽도 표에 주어진 거고요.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2번. 2번은 조금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죠? 네. 발전소에서 매일 방출되는 황산의 양은 평균 134파운드. 무게의 단위예요, 파운드가. 네. 표준 편차 22파운드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임의로 추출된 오일의 황산 방출량의 총합이 5일 동안의 황산 방출량의 총합이 700파운드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돼요. 발전소에서 매일 방출되는 황산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임의로 추출된 5일 동안의 황산 방출량이 있으니까 X1, X2, X3, X4, X5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첫 번째 날에 임의로 추출됐는데 이제 첫 번째 날에 황산의 방출량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날 황산 방출량을 X5라고 하자. 얘네들이 그럼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요? 전부 다 평균이 134파운드고 134 표준 편차가 22다. 표준 편차 여기는 시그마 제곱을 써야 돼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여기다 써주잖아요. 그죠? 정규 분포 쓸 때 평균 그다음에 여기 분산 그러니까 22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IID 이렇게 쓴 거는 IID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다섯 개의 확률 변수가 이 분포를 따라요. 동일한 분포를 따르죠. 그리고 이 다섯 개가 전부 다 독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IID 이런 걸 많이 들어볼 텐데 IID는요 뭘 줄임말이냐면 자 independently, 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distributed. 자, 그래서 I, D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확률 변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얘들은 서로 다 독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독립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앞으로 IID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만 알면 다 이제 했어요. 자, 다섯 개의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이 황산 방출량의 총합이 700파운드 이상일 확률. 그러면 이 X1부터 X5까지의 합이 700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probability summation xi가 700 이상일 확률. 자, 그러면 양쪽을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돼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표본 평균. 이쪽을 5로 나누니까 140 이퀄 여기 들어가고 예, 이게 부등호 예, 이니퀄리티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5로 나눴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놓을까요? x바라고 놓을 겁니다. 요거를 이걸 x바. 왜? 표본 평균은 보통 x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가 돼요? 예, 평균은 똑같고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샘플 개수니까 5개 5예요.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22의 제곱이죠. 이걸 n5로 나누면 돼요. 5분의 22의 제곱. 5분의 22 제곱을요. 그냥 루트 5분의 22 요거의 제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5분의 22 요게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x1부터 xn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세요. 노말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x1부터 xn까지 얘가 전부 다 IID예요. 인디펜던트 그리고 동일한 분포 따른다는 거예요. 서로 독립인 정규 확률 변수를 이렇게 n개를 도에서 n으로 나눴어요. 표본 평균의 식이죠. 표본 평균이기 때문에 얘는 보통 이렇게 x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 분포가 어떻게 돼요? 네, 정규 분포가 되면서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자,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뮤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네,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같고요. 원래 것들의 요거의 평균은 같은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예, 루트 n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산이 n분의 1배가 된다. 또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1배가 된다. 같은 얘기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또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x바가 요 분포를 따른다 라는 거를 뽑아내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 그럼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죠. 표준화하면 평균 134예요. 이걸 빼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2 요거죠. 사실은 루트 n분의 52라고 하는 요거를 정확한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오차다 이렇게 불러요. 표준 오차. x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그거를 표준 오차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준 오차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5분의 22 이걸로 나누면 표준화가 되는 거죠. 예, 양쪽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이게 표준 정규 확률 변수 z가 된다. 그리고 이쪽 계산하면 0.61 z가 0.61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표에서 보면은 큰 확률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0에서부터 0.61, 0.61보다 큰 확률 이걸 구해라 이건데 우리는 표에서는 이쪽 0부터 0.61까지의 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쪽 반이 얼마예요? 반의 확률이 이쪽 반 2분의 1이죠? 반의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에서 0부터 0.61 사이의 확률을 빼면 요 0.61보다 큰 확률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2분의 1에서 0부터 0.61 사이의 확률을 빼면 0.61보다 큰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0.61이네요. 여기 요거 한번 볼까요? Z가 0.61일 때 왜 0.2291이 나왔는지 한번 표로 볼게요. 0.61일 때 찾아봅시다. Z가 0.61이니까 여기서 0.6을 찾으세요. 0.6 소수 둘째 자리가 1이에요. 0.01 요걸 찾아야 되니까 0.6과 0.01이 만날 때 0.61일 때는 확률이 0.229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부터 0.61 사이의 확률이 0.229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291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조금 어려웠죠? 예, 표본 평균의 분포가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또는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이거를 표준화해서 푸는 문제예요. 예,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알아두세요.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신장의 평균이 키예요. 신장은 키죠. 키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cm다. 1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 요거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1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했다. 그러면 그 x바 샘플이 n이 100인 경우에요. 지금 n이 샘플 수가 100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1 이렇게 해갖고 x100까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다 합쳐서 i는 1서부터 100까지 이걸 다 합쳐서 100으로 나눈 거 이거를 내가 이름을 뭐로 짓겠다? x바라고 짓겠다. 표본 평균
얘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x바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평균은 170 모집단의 이런 평균 요거하고 똑같고 표준 편차는 얼마가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여기서 5죠. 그러니까 루트 n은 n이 100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요거 다시 한번 쓰면 노말 170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n이 루트 100이니까 10이잖아요. 10분의 5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거는 표본 평균이 168 이상 171 이하 x바가 168 이상 171 이하일 확률 표준화합시다. 평균 빼고 요 통계량 요거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평균이 170이에요. 빼고요. 요 놈의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로 나누고 그러면 요 x바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z라고 쓰면 되고 오른쪽도 171에서 170을 빼고 루트 100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로 나눠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을 계산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4, 2가 나와요. 마이너스 4부터 2의 확률은 이렇게 0, 마이너스 4부터 0, 0에서 2 이렇게 둘로 쪼개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의 확률은 0에서부터 4까지의 확률하고 똑같아요. 0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리고 z가 또 0에서 2 사이의 확률 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들 요게 문제일 거예요. 요게 이 z가 4인 경우가 없어요. 보통 표에 보면 0부터 z까지인데 z가 4인 경우가 요 z값이 4인 경우가 없어요. 그죠? 그거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 여러분들 보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 이렇게 있을 때 0에 대해 대칭이죠. 여기가 4가 이렇게 끝에 있을 텐데 이 확률을 구하면은요. 요거를 넘어가는 확률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0부터 4까지의 확률은 거의 뭐다? 예, 2분의 1에 거의 가까워요. 0.5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아예 표준 정규 확률 분포 표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게 거의 굉장히 작아서. 그래서 요거는 근사적으로 얼마를 계산하면 돼요? 마치 4가 아니라 무한대라고 생각해도 거의 비슷해요, 확률이.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거의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이 확률이. 예. 그래서 표에 없는 것들은요. 요거를 마치 무한대라고 생각해서 요 반쪽의 확률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2일 때 확률 구해보면 0.47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 0.9772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